210쪽이면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뭐 이런 단어는 아무튼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진화란 생물이 오랜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이다. 이거 진화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근육이 늘어났다, 이런 거는 진화라고 보지 않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화에 의해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이는 같은 종인데 개체 사이에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같은 사람인데 근데 사람도 뭐 흑인 있고 백인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은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밑에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집단.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 결혼한다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 근데 걔가 생식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같은 종인 거야. 인류라고 하는 같은 종인 거죠. 근데 뭐 말하고요, 당나귀랑 교배를 했을 때 노새가 태어나요. 암말하고 수탉나귀가 교배하면 노새가 태어나.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노새 자체가 자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종인 거예요. 생식 능력을 있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른 종인 겁니다. 종의 정의를 아셔야 되겠고, 근데 아무튼 같은 종 사이에서 뭔가 형태나 습성 이런 게 다른 거를 변이라고 해요. 변이. 같은 사람인데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있으면 그거는 변이야. 변이.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 내에서 변이이고, 근데 이런 변이는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로 나누는데, 유전적 변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화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는 유전적 변이고, 비유전적 변이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입니다.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면,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고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유전적 변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유전적 변이에요. 의미 있는 건 유전적 변이고, 앵무의 털 색깔이 다양하다. 뭐 유럽 정원 달팽이 껍데기의 무늬, 색, 나선 방향, 그러니까 달팽이 나선 방향이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다는 거지. 뭐 이런 게 다르다. 그런 건 변입니다. 변이.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일시적인 거여가지고요. 뭐 내가 뭐 그 여름철에 뭐 휴가를 갔다 왔어. 그러면 내가 색깔이 까매질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거지만, 그렇지만 걔는 이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으로 팔 근육을 단련해서 팔이 굵어졌는데 다른 사람 팔보다 이 사람 팔이 굵으니까 변이가 있는 거야. 변이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비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고,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목에 황동 목걸이를 걸어,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그러면 목이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식이 목이 긴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변화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화의 원동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비유전적 변이는.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 유전적 변이는 오랜 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그러니까 돌연 변이도 유전자가 달라진 거여서 유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돌연 변이도.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거는 이제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한 정자가 있고 뭐 배우자의 다양한 난자들이 있는데 그런 게 결합을 할 때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도 유전적 변이에 영향이 되고 원인이 되고요.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 이것도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 무성생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생식 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돌연변이 DNA의 유전 정보가 변화하여 부모에게 없던 형들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건데 어찌됐건 DNA 유전 정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자기 자식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 속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근데 만약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더 잘 살아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 뭐 이파리 있는데 얘가 잘 안 뛰어. 그래서 덜 잡아먹혀. 뭐 그러면은 걔가 초록색 딱정벌레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유성생식 과정에서 그런 이제 정자 난자들 간의 다양한 조합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흰색 털을 가진 개와 갈색 털을 가진 개가 교배하여 얼룩무늬 털을 가진 강아지가 태어났다. 이런 거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의 예가 되는 거죠. 자, 뭐 이건 앞에서 배운 것들인데 하여튼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 자두색 색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형질이 자두색 꽃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 다윈의 진화론으로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 중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이가 다양해야 돼.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일단은 그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 경쟁을 할 건데 그 애들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조금 다른 거야, 애들이. 같은 종이어도. 그러면은 생존 경쟁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가 좀 살아남아. 살아남아서 자기 자손에게 자기 유전자를 자꾸 조금씩 이렇게 전달해줘요. 근데 그런 애가 또 살아남고 그런 애가 또 살아남아. 그러다 보면은 그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으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변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존 경쟁을 하다가 그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연 선택된다고 표현해. 자연 선택이 되면 그 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개체 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애들 사이에서는 뭔가 변이가 있다고, 변이. 근데 생존 경쟁을 할 때 그 변이가 영향을 줍니다. 생존 경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 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뭐 색깔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뭐 운동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데 이때 유전자는 전달되는 거예요. 살아남은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그런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람 말은 좀 틀린 건데, 자, 용불용설은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능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길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천적 변이야, 후천적 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어, 비유전적 변이야. 그렇게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는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안 돼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화론의 핵심을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서 현대적 진화론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냐? 원래 기린은 짧은 애도 있었다라는 거죠. 변이가 다양했다라는 거죠.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아무튼 땅바닥에 있는 풀은 안 좋아했나 봐요. 만약에 땅바닥에 있는 풀을 좋아했으면 오히려 얘네가 더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풀을 안 좋아하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나무에 달려있는 걸 좋아했나 봐. 그래서 얘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잘 못 먹고 이러다 보면 죽겠지 이런 애들. 얘네가 자손을 못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남기고 그러면 얘 유전자는 자꾸 전달돼서 목이 긴 기린이 지금처럼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의 한계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왜 부모 형질이 왜 자손에게 유전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자연선택설 이런 건 1850년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생식세포가 뭐 염색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해 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왜 유전되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왜 전달이 되냐 이런 건 모르는 거고. 근데 아무튼 자연선택설이 사회에 과학과 사회에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여러가지 생명 현상들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었다.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 등 생물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근데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 막 서로 경쟁하다가 잘 사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나눠 쓰면서 잘 살자 뭐 이런 거고, 자본주의는 일단은 경쟁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선택설처럼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줬고요. 사회 진화론 발달하여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제국주의가 이때 한참 제국주의가 이제 그 식민지를 찾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막 뭐 배 타고 가가지고 막 정복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노예들 다 실어오고 막 금 이런 거 막 약탈해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 당연하다라고 이제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잘못된 건데 이게 원래 그 자연의 원리가 이런 거다.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정당화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간인데 이런데 영향을 준다. 철학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자연선택설과 자본주의. 자연선택설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아무튼 다윈이 끼친 영향이 상당해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일요일에 지금 나와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쵸? 시험 잘 봐가지고 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다윈 덕분에 이러고 있습니다.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고 1, 2, 3번.
됐어요. 무엇은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이다. 진화. 자,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말하고, 유전적 변이는 모와 모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자, 개체들 사이에는 먹이, 서식지 등을 두고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맞아요. 생물들은 자연 선택설에 대한 설명.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만큼만 자손을 낳는다. 아니에요.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있어 개체마다 환경에 적응한 능력이 다르다. 맞고,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과잉 생산과 변이, 요 바뀌었던 순서가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존 경쟁을 해서 자연 선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저해야 했다. 아니고요. 철학과 경제학 등 인문 사회 분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맞아요.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 학문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줬다. 맞습니다. X555.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넘겨보시면 변이는 이제 다르게 생긴 건데, 실제로 이제 이 남아메리카의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진짜로 갔죠. 다윈이 가서 거기에 이제 군도니까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게 군도인데, 근데 각각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 핀치새라고 하는 거에 부리 모양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그림도 그려놨고. 근데 핀치새가 뭐 참새 같은 애야. 맵새, 참새. 그래가지고 날개가 되게 작어. 참새는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질 않아요. 이게 텃새라고도 하지. 아무튼 그 동네만 살아. 요 동네 사는 핀치, 요 동네 사는 핀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핀치랑 여기 있는 핀치들이 다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봤더니 요 동네 사는 애는 선인장이 주요한 먹이야. 선인장 가시에 이렇게 피해가지고 선인장을 콕콕콕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이게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애가. 그럼 얘는 아플 거 아니야. 이런 애 못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가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씨앗이 많아.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아. 그걸 껍질을 까먹어야 돼. 근데 이렇게 얇은 부리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섬마다 요런 애들이 다 있었던 거야, 예전에. 그거 아셔야 되는데, 각 섬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많이 살아남은 거고, 여기선 얘가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섬에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이 환경에 적응하는 부리 모양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자연 선택. 원래 남모양 적혈구는 이제 빈혈을 유발하고,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생존에 불리한 거예요, 원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사람이 살아남기 원래는 어려워.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이제 모기가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이제 뭐 열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남아 있는데, 이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생존에 유리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퍼지는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거는. 근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걸린 사람들이 여기 많아, 다른 데보다. 5%, 뭐 10%나 돼.
20%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전자를 자꾸 전달해 주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더 여기 더 많은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그러니까 세균도 변이가 있다는 거야. 세균도. 그래서 항생제에 잘 견디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세균이 있고, 항생제라고 하는 건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 뭐 페니실린 뭐 이런 거.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해서 얘네들 죽였어. 시간이 지나면 얘네도 이제 계속 그 번식을 하겠죠. 또 항생제 사용했어. 얘네 죽었는데 얘는 살아남아. 그러면은 병이 안 낫는 거야. 항생제를 맞았는데.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항생제를 잘 견디는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생제를 막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생제 개발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약국 가가지고 뭐 마이신이라고 하는데 마이신 주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사 먹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의사 처방전 받아서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죠. 웬만하면 이제 의사들이 뭐 항생제까지 투여할 필요 없으면 처방을 안 하는 거죠. 환경에 따른 자연 선택의 또 다른 예. 요런 과정을 사실 공업암화라고 해요. 공업암화. 이런 게 실제로 있었는데 원래 이 나무에 지유류라고 하는 이게 이끼들이 많이 덮고 있었어. 평상시에.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나방이 검은 나방이 있고 흰 나방이 있는 거예요. 변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유류가 있을 때는 새가 검은 나방을 자꾸 잡아먹겠지. 눈에 띄니까. 그래서 흰 나방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1800년도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지유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연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검은색 나방이 눈에 잘 안 띄어. 그래서 이 새들이 흰색 나방을 잡아먹으니까 검은색 나방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살아남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은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생물 종이 다양해졌다. 뭐 호주에 캥거루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뭐 맞게 자연 선택이 된 거죠. 예. 캥거루 같은 애들은 사실 호주에만 있어요. 우리 대륙에는 없죠.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애들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최초로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가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이제 화학 진화설이 더 옳다라고 배웠어요. 화학 진화설이란 무기물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합성되었고, 근데 이 합성되는 과정이 그 지구 초기 지구의 원시 지구의 대기 중에 수증기나 뭐 수증기 H2죠.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이런 거는 무기물이에요. 생명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런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번개 같은 게 꽉꽉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를 줘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 요런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만들기도 했대, 실험을 통해서. 근데 아미노산이 왜 필요하냐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이거든. 단백질이 있어야지 뭐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학 진화설은 지구 대기에 이런 원시 대기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졌고, 이 유기물들이 단백질이 되고 핵산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돼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화학 진화설. 그랬는데 그게 좀 유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심해 열수구, 그 대기가 아니라 바다 안에서, 바다 속에서 열수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심해 이렇게 뜨거운 그런 이제 마그마 같은 거죠. 그런 열수구가 있어요. 그 근처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암모니아는 NH3고 메테인은 CH4죠. 요런 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요런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최초의 생명체는 심해 열수구에서 출현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심해 열수구설은. 근데 진짜로 심해 열수구에 내려가 보면 이제 압력도 높고 빛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온도는 높고 막 이래가지고 생명체가 안 살 것 같은데, 심해 열수구 주변에 생명체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심해 열수구 주변에. 그래서 심해 열수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꼭 광합성을 안 하더라도 심해 열수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심해 열수구설이 또 이제 유력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우주 기원설 이런 것도 나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많이 나오죠. 우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운석을 통해 지구로 운반되었고, 이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근데 그러면은 또 그 유기물은 또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그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우주에서부터 이제 와서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가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프로메테우스에서 얼마 전에 하여튼 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엔지니어라고 하여튼 불리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구에 생명체를 뿌립니다. 그런 영화인데, 에얼리언 영화죠. 에얼리언이 왜 탄생했나. 4, 5, 6번 해보시고요. 자, 같은 종의 어떤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변이가 있더라. 변이. 그런 거 형태가 다른 거 변이죠. 핀치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리를 가진 개체들은 자연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1번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거 맞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 내성 세균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변이가 다양한 집단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준다. 맞지? 그 다음에 화학 진화설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고, 심해 열수구설은 심해 열수구에서 유기물이 생성된다. 우주 기원설은 우주에서 유기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지구에 떨어져서 생명체가 많아졌다, 이런 거고요. 자, 요 실험은 털실이 많이 있는 방울, 스타이로폼구. 근데 벨크로가 있어. 그래서 얘를 한번 붙였다가 떼. 그럼 스타이로폼 공은 안 붙겠지. 털이 많은 애들이 붙겠지. 그쵸? 그럼 이거는 죽은 거야. 항생제에 의해서 죽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 살아남은 애들이 자손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애 숫자만큼 이걸 또 넣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로폼구의 개수의 합이, 그러니까 이 개수의 합이 20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띡띡띡 붙여가지고 제거하는 거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넣어. 그러다 보면 스타이로폼구는 안 죽는 거지. 항생제 내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타이로폼구만 잔뜩 살아남아 있겠지, 그쵸? 그래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비슷한 실험인 거야, 이것도. 흰색 바둑알과 검은색 바둑알을 5개를 잘 섞어서 항생제 배지 모형 위에 뿌린다. 그냥 뿌렸어요. 뿌렸는데 항생제 배지 모형에서 검은색 칸은 항생제에 해당한대. 검은색 칸에 걸렸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유의점. 흰색 바둑알은 검은색 칸에 조금이라도 닿으면 제거하고, 검은색 바둑알은 검은색 칸에 완전히 들어간 경우에만 제거한다. 하여튼 그러기로 했네. 하여튼 그러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거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검은색 애만 좀 더 조금씩 살아남겠죠, 그쵸? 흰색 바둑알은 자꾸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실험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 1번, 2번 해보시고요. 자, 두 실험에서 털실방울과 검은색 바둑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을 의미한다. 맞네요. 쟁반 위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방울과 스타로폼구를 더 넣어주는 것은 항생제에 의한 자연선택에 비유될 수 있다. 이거 틀렸지? 다시 읽어야 되나? 네. 두 실험에서, 털실방울이군요. 이건 내성세균이 아니지, 그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거는 털실방울은 검은색 바둑알은 맞죠? 검은색 바둑알은 남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검은색 바둑알은 맞는데 털실방울 아니네. 이거 X. 그 쟁반에 남은 개수만큼 털실방울과 스타이로폼구를 더 넣어주는 과정 항생제에 의해 자연 선택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맞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사실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자손을 남긴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이 실험을 반복할수록 스타이로폼구의 비율이 증가하겠죠. 안 잡히니까. 2번 가에는 모든 세균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네. 위에 실험이랑 실험이랑 같은 건가? 아니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떤 원인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나타났다. 이게 돌연변이죠. 처음에 없었는데 나타난다는 거 이거 돌연변이고요. 자,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해서 내성 세균은 자꾸 살아남았다. 그건 이제 자연 선택된 거고. 자, 기억의 돌연변이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항생제 사용을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 사라진다 아니고,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은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것도 맞죠. 항생제에서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1등급 도전하기까지 다 216쪽부터 219쪽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돌아봅시다. 1번에 변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돌연변이도 유전이 되는 겁니다. 예, 유전자 자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유전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에 대한 예로 앵무의 깃털색이 다양한 거 유전적 변이. 예, 이런 것도 유전적 변이.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유전적 변이가 아니죠. 예. 이건 비유전적 변이이고 기억니은 3번. 자, 자연 선택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존재하고요. 경쟁하는 거 맞고, 이거 맞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건 아닙니다. 예. 유전이 왜 됐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는 몰랐죠. 5번, 답은 5번. 3번에 5번이고. 자, 형질이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고,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고, 생존 경쟁을 하고. 근데 이렇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데 그걸 자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면 진화가 된다라는 거죠. 답은 2번. 자, 5번에, 자, 이게 이제 변이가 있는 거죠. 초기에 기린의 목의 길이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였다. 근데 먹이에 대한 생존 경쟁에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서 자연 선택되었다. 오랜 동안 반복되어 긴 목을 가지는 기린으로 진화하였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예. 목의 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있었는데 먹이를 두고 생존 경쟁을 하여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게 되어 자연 선택되었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이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6번에 자,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예,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뭐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식민 지배에 정당한 데 이용되었다. 맞죠. 생명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경쟁이 기반인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영향을 줬다. 맞네요. 다 맞네요. 5번. 그 다음에 7번에 변이와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자연 선택되어 자손에게 유전된다. 맞아. 자, 같은 변이를 가진 경우에도 환경이 달라져도 결과 같지 않죠. 환경이 달라지면은 결과 달라집니다. 자, 요건 A형질만 있다가 B가 나타난 건 이거는 돌연변이가 되는 겁니다. 돌연변이 이후에 지금 우점종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A형질보다 B형질을 가진 개체 생존에 유리해졌다. 맞네. 자, A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B형질을 가진 개체는 자연 선택되어 B형질 자손에게 전달된다. 맞네요. 기억 티그 4번. 그 다음 9번에 자,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났다. 이게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을 대충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 변이가 이미 있는 거야. 근데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애들이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변이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변이 원래 있는 거야. 자연 선택이 일어날 때 먹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거 맞아요. 자, 같은 종의 생물이라도 오랜 동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맞죠? 네, 니가 4번. 자, 10번에 말라리아 발생 지역. 나이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네. 그러니까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더 잘 살아남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기억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형질이다.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리해요, 원래는. 근데 이 자료에서 자연 선택은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예. 말라리아에 의해서는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불리하다. 아니에요,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말라리아에 대한 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번이 답이고. 자, 항생제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늘어났습니다. 항생제 내성 유전자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 맞고요. 이게 또 아니라는 거, 이거 잘 봐.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생긴 변이다. 그게 아니라 변이가 있고 항생제가 사용이 된 거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한다. 맞네요. 기억 비급. 자, 12번에 몸이 밝은색 곤충을 지금 안 잡아 먹게 되죠. 잡아 먹힌 애들 보시면 나중에는 몸이 밝은색 곤충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쵸? 숲의 밝기가 이전보다 어두워졌다. 아니, 이제 밝아졌으니까 지금 애들이 다 3명 다 지금 어두운 색 곤충이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로 새의 식성이 바뀌었다. 식성이 바뀌었다. 어차피 곤충 잡아먹는 건데 그건 아니고, 식성이 바뀌었다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몸의 색이 밝은 곤충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디귿이 맞죠. 답은 3번. 13번에 항생제 내성 세균 집단의 형성 과정이다. 아까 실험했던 거, 실험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로 세균 모형을 제거하는 것은 항생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지? 자, 이 모형 실험에서 살아남은 세균들이 생식을 통해 자손을 남기는 과정 포함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남은 개수만큼 이제 넣어주는 거 말하는 거지. 이거 남은 개수만큼 넣어주는 거. 모의 실험 결과 털실 방울의 비율 감소하고 스타이로폼 공해의 비율 증가할 것이다. 맞네요. 기억비가 4번입니다. 14번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각 단기간에 진화가 일어나야 생물종이 다양해진다. 뭐 단기간에 일어나야 하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잘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거는 뭐 아니고,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다. 맞죠?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가 자연 선택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진화가 일어난다. 맞네. 이건 니은디귿. 심해 열수구에서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가설의 근거를 서술하시오. 심해 열수구에 원래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탄소나 수소나 메테인이나 뭐 이런 애들의 원소가 있어야 돼요. 원소가. 근데 심해 열수구 주변에는 열수구는 주변에 메테인이 CH4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등,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는 이제 NH3죠. NH3 이게 풍부합니다. 풍부하여. 근데 열수구니까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이 생성되기 쉽다. 되기 적합하다.
자, 1등급 문제도 풀겠습니다. 1번에 웰시코기의 다양한 털색을 나타낸 것이다. 웰시코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다양한 털색을 나타낸 것이다. 눈 색깔도 와 다르네. 저 까만 애는 눈 색깔이 뭐 약간 금색이네요. 예, 눈동자가 되게 잘생겼네. 웰시코기의 털색이 다양한 것은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이게 아니야. 이게 맞을 것 같지. 이게 털색이 다양한 거는 원래 다양한 거야. 그냥 변이.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생존경쟁 하는 겁니다. 털색이 다양한 것은 웰시코기 개체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변이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주며 자연 선택된 개체의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 맞네요. 네, 답은 5번이고. 자, 살충제 내성세균을 가진 유전자가 여기 있네. 빨간에. 얘네들은 이제 살충제도 잘 안 죽는다. 요즘에 이제 여름 되고 이래서 막 초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옛날 초파리는 진짜 그냥 벽에 거의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툭 누르면 그냥 죽는데, 요즘 초파리는 진짜 빠르더라고요, 진짜. 예. 뭔가 이게 진화된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 초파리들은 그냥 이렇게 쓱쓱쓱 그냥 다 돌아다녀, 그냥. 그럼 이렇게 손으로 딱 잡으면 죽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린 습성을 가진 애들은 다 죽은 거지. 잡혀가지고. 빠른 애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지. 희한하더라고. 살충제 살포로 바퀴벌레의 변이가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그림을 잘 보시면 살충제가 살포된 다음에 뭐 다른 애가 새로운 애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빨간 애가 더 많이 살아남은 거죠. 이거 기억 아니에요. 집단 가에 살충제를 살포하면 대부분 바퀴벌레가 죽는다. 가는 그렇네. 가는. 얘 하나 빼곤 거의 다 죽었으니까. 집단 나는 살충제 내성 바퀴벌레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랬죠 지금 이제. 그럼 얘 잘 안 죽는 거예요. 살충제에 잘 견디는 애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3번 어떤 달팽이 집단에서 세 세대를 거쳐서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갈색인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군요, 그렇죠? 네. 약간 갈색인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껍데기 색이 옅은 형질이 진한 형질에 비해 우성이다. 우성이다. 우성의 원래 정의가 우성이다. 껍데기 색이 옅은 형질이 원래 정의대로 따지면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형질이다, 뭐 이런 우수한 성질이다 이런 의미라고 쳐도 틀리죠. 원래 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말해.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야. 뭐 그 해석 그렇게 써있네. 맞네. 그러니까 우성이라는 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에요. 이거 몰라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1세대에서 3세대에 이르는 동안 껍데기 색이 진해지는 쪽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애들은 생식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나다가 언젠가 잡아먹힌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잡아먹힌 거죠. 얘 잡아먹힌 거죠. 근데 얘는 생식을 못했네. 얘는 자손을 못 낳았네. 어찌됐건 이제 한 3세대 걸치면서 지금 껍질이 진한 애들이 유전자 비율 증가한 거죠.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바두갈, 흰색 바두갈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을 의미한다. 뭐 읽고는 하셔야 되는데, 자, 흰색 바두갈은
내성이 없으니까 검은색이 항생제 칸이야. 어? 거기에 조금만 닿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없는 거죠. 흰색 바둑알은. 이 실험에서 흰색 바둑알은 생존에 유리한 거 아니고, 실험을 반복할수록 흰색 바둑알의 비율이 증가는 아니고요. 답은 1번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과 보전. 자, 생물 다양성은 뭐, 생물이 다양한 정도인데, 다양한 정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이랑 종 다양성이랑 생태계 다양성, 뭐, 요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게 다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데, 일단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많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변이가 많다. 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변이가 많은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변이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여기 살고 있는 종이 많다. 종이 많다. 근데 이 동네는 지금 숲 생태계도 있고, 뭐 이렇게 강물, 개울 생태계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생태계가 다양하다. 생태계가 다양하다. 자, 유전적 다양성 먼저.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 차이에 의한 변이가 많이 나타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유전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얼룩말이긴 한데 잘 보면은 이게 다르대. 잘 보면 아무튼 다르긴 한가 봐요. 약간 다른가 봐요. 다르긴 하네요. 여기 조금.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야. 다르니까. 달팽이가 요렇게 꼬여있는 애랑 거의 다 이렇게 꼬여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 있나? 하여튼 방향이랑 색깔이 다르대. 무당벌레가 까만 바탕에 빨간 점도 있고요. 빨간 바탕에 까만 점도 있어요. 이런 거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체푸먼 얼룩말은 털 줄무늬 개체마다 다르다. 터키 달팽이는 색깔과 뭐 이런 껍데기 무늬가 다르다. 아시아 무당벌레는 점 반점이 다르다. 이런 건 유전적 다양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도 중요합니다. 고르게 분포하여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여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랑 나는 개체 수는 똑같아요. 이게 20개인가 지금? 20개 맞나? 20개야. 20개 개체 수는. 근데 가 지역에는 종도 똑같아요. 종수 A, B, C, D 다 A, B, C, D 있어요. 근데 가 지역은 A종만 많아. 이러면 종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종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종이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가 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예요. 이해 가시죠? 종의 개수도 많아야 되는데 하나의 종만 많으면은 종 다양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자,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 뭐 대륙에 사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육지에 사는 애들도 있고, 해양에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열대 우림, 비 많이 내리고 뭐 온도도 높고, 갯벌, 습지, 삼림은 이제 나무 숲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해양, 사막, 초원, 강, 농경지, 어항 이런 것도 어항까지네. 어항도 생태계 다양성이 포함하네요. 어항도 한테 생태계 다양성이 포함하나 봐. 자,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한 게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열대 우림에서 얘가 종 다양성은 가장 높아요. 종 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아마존 밀림 이런데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 옆에 있네요. 자, 열대 우림은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아 식물종이 많으며
그 식물을 이용하는 동물이나 균류도 많아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갯벌과 습지는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에 있는 완충 지역으로 각 생태계의 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종과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함으로 종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거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열대 우림이고요. 갯벌이나 습지도 종다양성이 높다. 자,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은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종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튼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이 잘 안 돼요. 그 종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어떤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 있다.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튀는 애들이 있어야지 그런 애들이 좀 살아남아서 멸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다양성이 잘 유지가 돼요.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긴 해가지고. 하여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멸종이 안 되고요.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생태계 안정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의미. 다는 생태계 다양성이죠. 이거는 종이 많은 거니까 종다양성이고, 다는 이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자, 다는 지금 생태계 다양성인데 디귿이네요. 디귿. 나는 종다양성인데 니은이네요. 다는 유전적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맞고요. 자,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죠.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는데 변이가 다양해야지 멸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종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종이 동일하다. 아니고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 아니죠.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건 생물 다양성, 종다양성? 종다양성이라고 하셔야겠고요. 열대우림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종다양성이 매우 높다. 맞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22쪽에 자, 여기 나오는군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론 많은 애들이 죽을 수는 있겠지만 살아남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한 종류 바나나만 심었대. 사람들이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만 심습니다. 근데 그 바나나를 한 종류만 심으니까 그 캐번디시라고 하는 바나나 종이 파나마 곰팡이병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는 거야. 그 바나나가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바나나를 심지 않고 그냥 한 종류 바나나만 심은 거예요. 그게 더 편리하니까. 자, 그래서
멸종될 위기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멸종될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그 바나나를 심는 게 더 그 종을 유지하는 데 더 좋다라는 거고요. 종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종다양성이 높아야 되는데 종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제 그 종을 먹는 그 먹이 사슬이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종이 만약에 뭐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그럼 그 애를 먹는 애들이 또 줄어요. 근데 종다양성이 다양해서 다른 애를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뭐 먹잇감이 되는 그 종이 좀 줄어든다 해도 그 위에 있는 그 상위 포식자는 괜찮아요. 다른 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아야지 어느 한 종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 유지가 되는 거죠. 생태계 다양성 중요성. 생태계 다양성은 높은 지역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하여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으면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자, 근데 왜 생물을 왜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하냐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생물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의복을 얻는데 목화나 누에나 이런 걸 사용하고요. 식량도 다 생물한테서 오고요. 주택을 지을 때도 생물이 제대로 공급해주고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야, 나무. 이 나무에서 항암제 원료를 얻고요. 청자고동에선 진통제 원료,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아스피린 원료, 푸른 곰팡이에서는 페니실린 원료를 얻습니다. 생물 유전자 생물 유전자 자원. 뭐 투구개라고 하는 게 있어. 투구개. 투구개가 있는데 이 투구개는 얼마 전에 봤는데 투구개인데요. 얘 피가 있는데 피가 백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피야. 피를 뽑아. 이게 피를 뽑는 거야. 파란색 피야. 근데 빨간색 피가 아니고. 근데 얘가 헤모글로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약간 구리 성분을 쓰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그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이제 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얘는 구리 성분 쓰면 파란색 피인데요. 투구개는 이제 생존한 생물인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항원 및 항체 면역 반응이 없고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세균 주변에 피가 응고하여 투구개를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얘가 그 의약품 개발하는데 이 피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투구개를 근데 이게 엄청 비싸대. 이게 몇 천만 원이래. 이게 1리터에 몇 천만 원이래. 1.5리터에 2,700만 원이네. 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만들 때 꼭 이게 필요하고요. 각종 주사의 독소를 검출하는 시약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4억 년을 생존했지만 매년 수많은 포획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 피를 대체할 만한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특이하게 근데 잡아가지고 다 빼가지고 죽이는 건 아니래. 얘를 한 20% 정도를 뺀 다음에 다시 보낸대요. 다시 풀어준대요. 헌혈하는 것처럼. 그런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생식 본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건 죽였나 본데. 100만 마리 이상의 포획하여 말려서 비료를 사용했다. 이게 다 투구개야.
후국에 4억 년 동안 살아왔대. 와, 신기하다. 아무튼 백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얘가 꼭 필요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이라는 나무에서부터 항암제 원료를 얻을 수가 있고, 청자고동에서는 진통제 원료,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원료를 얻는다.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원료를 얻는다. 생물 유전자 자원, 이거는 그냥 유전자만 쓰는 거예요.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데, 농작물이 있는데 그 농작물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갖도록 세균한테서 어떤 세균의 유전자를 뽑아다가 그거를 그 농작물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 어떤 유전자 변형된 콩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GMO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잘 안 죽어요.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그래서 유전자만 쓰는 거예요. 이건 유전자만. 그 다음에 뭐 휴식장소, 여가 활동장소 뭐 이런 데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던가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단편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도로 같은 거 내는 거죠. 자, 근데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서식지 파괴야. 가장 큰 원인 서식지 파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는 원래 이런 서식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도로 같은 걸 내면서 산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요만큼만 없앤 것 같지만 이게 나뉘어지다 보면은 이 곰 같은 애는 되게 넓은 범위가 있어야지 살아남아요. 왜냐면 먹잇감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곰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조금 이렇게 길 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식지가 단편화되게 되면은 요런 조금 더 큰 덩치 큰 애들, 요런 애들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고립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야생 생물 불법 포획 및 남획. 잡지 말라라는 걸 잡는 게 불법 포획이고, 그 다음에 남획은 너무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외래종 도입. 외래종을 도입하면은 새로운 종이 들어왔으니까 종 다양성이 높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 외래종에 의해서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외래종은 원래 그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막 뭐 번식하고 이러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토종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가시박이나 뉴트리아나 큰잎베스, 블루길 이런 애들. 뉴트리아는 뭐 큰 쥐 같은 거고요. 큰잎베스나 블루길은 이제 물고기고, 가시박은 이제 덩쿨 식물입니다. 환경이 오염이 돼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극복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뭐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 저탄소 제품 활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자, 생태 통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식지 단편화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생태 통로를 일부러 설치해가지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또 저런 게 있어야지 로드킬 이런 게 안 생깁니다. 로드킬을 당하면 가끔 그렇거든요. 막 아침에도 막 고양이가 막 죽어 있고 길바닥에 끔찍하게 죽어 있거든. 그리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 통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뭐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복원한다던가, 그 다음에 종자은행 같은 거를 설치한다던가, 국립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뭐 밥 해먹지 못하게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취사 이런 거 금지시킨다던가.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국제적 노력으로 여러가지 협회 같은 거, 협약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고,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를 하지 못하게, 그런 협약들도 있다.
자, 해볼까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자원이 풍부해지는 거 맞고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관계가 복잡하여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아니, 복잡한 게 좋은 겁니다. 자,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규모 서식지가 소규모로 분리가 되면 서식지 면적은 증가한다. 아니죠.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5번에 산을 허물어 도로를 건설하였다. 그거는 서식지 단편화의 예이고, 천연기념물인 반달 가슴고를 밀렵하였다. 불법 포획이죠. 산성비로 인해 하천과 토양이 산성화되었다. 환경오염. 자, 북아메리카산 블루기를 들여 하천에 방류하였다. 이거는 그 외래종 도입이죠. 6번,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 습지 매립하면 안 되고, 생태통로 설치해야 되고, 환경오염 방지해야 되고, 쓰레기 분리 배출해야 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래종을 무분별로 도입하면 안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자, 1등급 도전하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저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풀어봅시다. 224에서 217. 자,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1번 생물다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아니죠, 이거. 생물은 원래 그 식물계, 동물계, 균계, 균계는 세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균계는 버섯, 곰팡이, 효모고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원액 생물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 식물, 동물 아닌 애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가는 유전적 다양성, 이거는 종다양성, 이건 생태계 다양성이네. 그래서 이 기억은 맞고, 토끼, 달팽이 이런 거는 가의 예고요. 유전적 다양성. 자, 요거는 생태계 다양성,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이거 종다양성 설명인데 틀렸네요. 1번. 3번에 자, 유전적 다양성. 한형질에 대한 유전자 종류가 적을수록 다양하다. 아니죠. 우수한 품종의 농작물만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수 있다. 이게 맞아 보이지만 아니야. 이거 한 품종만 기른다 이 소리야.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이게 가지역, 나지역 다 4종류가 있고 개체수 똑같고, 그런데 가가 더 종다양성 높은 거예요. 종의 수는 같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가가 높은 겁니다. 비율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가보다 나에서 고르다라고 되는데 나는 고르지가 않아요. 비율이.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에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한다. 우연 맞고요. 높을 때 유지되는 거 맞고요. 맞네, 다 맞네요. 답은 5번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종다양성이죠. A는 종다양성 A.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맞아요, 이거.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같이.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죠. 한번. 자,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이다. 자, 가는 유전적 다양성, 나는 생태계 다양성, 다는 종다양성이고, 가가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할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같고, 얘는 생태계 다양성인데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요.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가. 이거는 종다양성이죠.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먹잇감에 대한 어떤 그 대체 먹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건 C가 있어 보이는데요. C가 있는 애랑 없는 애가 있는데 이걸 주로 심는다 이거야. 자, 가는 유성생식을 하죠. C로 번식하는 거 유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얘는 번식 어떻게 하냐면 그냥 꺾어가지고 다시 심는 거예요, 옆에다. 그러면 또 자라거든요. 그다음 가는 나보다 변이가 많다, 맞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보다 나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9번 생물자원의 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비단은 누에야 누에, 목화는 면이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페니실린이고요,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이고요. 답은 5번이네요. 이번에 5번이고, 자, 생물 다양성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국립공원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11번에 경작지를 만들었다. 이건 서식지 파괴. 네, 외래종 도입. 자, 이거는 이제 불법 포획이죠. 불법 포획. 네. 잡지 말라라는 거 잡는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에 외래종 도입합니다. 그래서 토종생물의 멸종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먹이 관계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뭔가 유지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토종 생태계가 더 파괴될 수 있다. 13번에 자, 여러가지 협약이네요. 가는 남획 및 국제거래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맞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되었다.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맞아요.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5번 답이고요. 네 문제만 더 해봅시다. 1등급 도전하기. 자, 가는 너무 A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고르게 있어야지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가보다 나에서 높다. 이 기억 맞고요. 가와 나의 서식하는 생물의 종수는 같다. 맞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식물종 A의 유전적 다양성은 자, 나보다 가가 높다. 가가 높을 것 같긴 한데 유전적 다양성은 지금 근데 알 수는 없겠다 지금. 요 자료로는 이제 단순히 개체수가 많다라고 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4번 고르면 되겠네요. 유전적 다양성이 개체수가 많다고 무조건 많은 건 아니니까 4번 고르시고요. 또 이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1800년대 아일랜드에서 한 종류의 감자만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자가 감자 잎 마름병에 침약해서 어느 날 다 죽은 거예요. 막. 그래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굶어서. 아일랜드 대기근 사건이라고 하는데 식량 정책을 잘못 쓴 거이죠. 여기는 이제 감자가 주식인데 저 감자잎 마름병 때문에 감자 생산이 안 돼가지고 150만 명이 죽었어요.
비무장지대의 계곡 분지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고, 요거는 이제 종다양성이고. 일단 기억 틀렸는데 유전적 다양성이 작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니은 생태계 다양성 맞죠? 네, 디귿은 종다양성 맞습니다. 니은 디귿 5번. 3번 그림은 이제 서식지 단편화를 하는 거네요. 자, 생물 서식지 총 면적은 가와 나에서 같다. 아니죠? 가가 더 크고요. 그림도 보면 알고. 가보다 나에서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맞죠? 네. 틀렸구나. 기억은 틀렸고요. 나는 가보다 생물 다양성 유지하기 유리하다. 아니죠? 네. 2번.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외래종을 들여오는 거 아니고. 예. 이런 게 맞아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 갯벌과 습지를 매립한 생태공원을 줘도, 생태공원이면 좋은 것 같지만, 하여튼, 매립했잖아, 매립. 그거는 서식지 파괴한 거야. 디귿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체결한다, 맞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맞죠? 5번이 답입니다. 수고했고, 중단원 문제를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중단원 문제 228에서 끝까지 할게요. 232쪽까지. 수고했습니다.